네? 근데 의원님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큰일인데 이거 꼭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네. 이 노상원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노상원의 제2수사단 문제 네. 이게 지금 제대로 잘 안 밝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네. 그 현재 수사하는 거를 보면은 네. 저하고 김병주 의원, 부승찬 의원 등이 제기한 거. 네. 그것도 제가 12월 한 20일까지 보도 자료로 제기한 정도까지만 수사를 하고 네. 그 이후에 수사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제기하시면 수사하고 제기 안 하면 수사 안 하고 이런 겁니까? 그래서 다시 보도 자료를 많이 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노상원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석 달 동안 어느 60 넘은 성인 남자들이 그렇게 22번을 만납니까? 자기 공간에서 네. 국방장관 공간에서 예. 그런 일 없어요. 예. 석 달 동안 한 번 보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놓고 노상원한테 이 비상계엄에 지시한 거 몇 번 안 된다? 그 뭔 말이냐면은 네. 만날 때마다 협의를 했고 네. 협의를 해가지고 몇 번 중요한 대목을 지시했다라고 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용현의 수족인 거죠. 수족일 뿐만 아니라 노상원이. 거의 일심동체라고 봐야 되고 예. 그래서 문상호 정보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예. 저기 장관의 뜻이 노상을 통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 말을 장관의 뜻으로 알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그렇죠. 라고 하는 것은 노상원과 김용현의 관계, 예. 그다음에 김용현이 이들에게 노상을 통해서 한 지시는 내 지시야. 예. 확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노상원에 대한 부분을 거의 예. 하다가 말았어요. 지금 이 부분 계속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꾸 중앙선거관리에 도망가려고 하니까 예. 검찰에서 지금 정성우 당시 예. 그 방첩 1처장을 다시 피의자로 네. 전환했다라고 예. 하는 거고 예. 그리고 김대우 수사 1처장도 피의자로 전환했다. 예. 왜냐하면 파견된 거 맞으니까 그 선관위까지 네. 파견됐을 때 예. 무슨 지시 받고 파견됐느냐. 그 자체가 선관위 국회만이 아니고 선관위를 전체적으로 마비시켜서 국가 비상 입법기구의 단초를 만들려고 한 공작이기 때문에 두 사람을 이제 추가로 피의자로 전환했고 국방조사본부에 있는 헌병들입니다. 헌병 네. 지휘관들, 예. 예. 헌병 간부들 약 100여 명을 이제 투입하려고 방첩사령관이 계획을 짰었고 네. 그 국방조사본부장한테 지시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들이 열 몇 명밖에 못 갔다 이런 거는 이제 국방조사본부 의장의 이제 변명성 진술인 거고 계획상 100명을 투입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보강을 하는데 네. 그거는 매우 주변적인 거죠. 노상원을 통해서 예. 북한 NLL 도발 유도라든지 병영도 작전이라든지 수거 처리 사살이라든지 거기에 갑자기 이름이 튀어들어간 이성윤은 왜 들어갔는지 네. 이성윤 그렇죠. 의원님은 왜 이성윤 들어갔는지 의원. 예. 다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국가안보실 비밀 TF에 HID 요원들이 예. 포함됐다. 예. 이것도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이 왜냐하면 안보실의 비밀 TF가 뭘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예. 정보융합팀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정보융합팀은 서너 명에서 못해요. 정보라고 하는 거는 예. 국정원만 있는 게 아니고 예. 방첩사도 있고 그 정보사도 있고 또 국방정보본부에서 또 별도로 취합하는 거, 네. 그다음에 한미 간의 정보 협력에서 나온 거 이 전체 결과를 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서너 사람이 못합니다. 저도 그 청와대 안보실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네. 제가 있었던 것은 전략기획실이고 예. 그다음에 정보관리실, 정보관리실도 최하 15명 있어야 돼요. 거기에 경찰도 나와 있어야 됩니다. 예. 하다못해 소방도 한두 명 나와 있어야 예. 돼요. 그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도 나와 있어야 되지. 네. 그리고 당연히 국방부 예. 상당히 중요한 폭이고 경찰도 국정원. 나와 있어야 예. 되지. 그래야 전국의 모든 정보가 융합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재난 쪽이 있기 때문에 네. 소방 관련 한 명 정도 나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4명이서 이걸 정보를 융합을 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그럼 이야기고. 뭘 하려고 있었어요? 정보 융합은 사이버센터 비서관이 겸하게 되어 있는 거고 예. 이거는 별동대로서의 작전팀이죠. 이거는 별동대 작전팀이다. 공작팀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공작팀이다. 그러니까 이제
공작이라고 하면 으실으실하게 듣는데 예. 이제 정보 융합이라고 게 하나 있고 정보가 각 정보관계 부서에서 올라오는 거 융합해서 안보실이나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일부는 또 이제 국방부에서 들어온 거 외교부에서 들어온 거는 국정원에 주고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들어온 거는 또 외교부나 국방부에도 주고 이렇게 쭉 전 안보관계 부처가 공유할 수 있도록 통일부도 주고 이런 걸 하는 거고 이 팀은 저도 안보실에서 일을 해봤지만 이런 팀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 하명팀 같은 거죠. 그러니까는 어떤 지시가 있거나 대통령의 지시가 있거나 누군가 상급자의 지시가 있을 때 그 임무를 수행하는. 그러면 신원식 실장도 이 별동대의 존재를 알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알고만 있겠죠. 신원식은 최근에 작년 갔으니까. 8월에 갔으니까 신원식은 알고만 있을 거고. 그러면 알고 함구한 거네요. 알고 함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심지어 바로 옆에 있는 인성환 안보실 2차장이 나는 모릅니다 해버리는데 신원식 때때로 신원식한테 거쳐서 보고할 때도 있고 안보실 1차장 김태우가 거치지 않고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HID 관련해 가지고는 당시에 그 블랙요원을 관리했던 여단장의 말을 들어보면은 HID 부대에 이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가 온 적이 없고 매우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그 김태호의 그 2023년 6월 1일에 방문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팀이 23년 3월달에 그 전부터 있었는데 그 문제가 된 HID 중령 출신이 이쪽으로 온 거는 23년 3월부터 쭉 최근까지 근무를 했다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작팀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의원님, 이제 무려 7분이나 시간이 지나가지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래도 요것만 홍장원 차장 내일 이제 출석을 하게 되는데 제일 친하시죠? 자주 소통하시죠? 내일 어떻게 소통 자주 안 합니다. 소통하지만 자주 안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일 어떤 기계로 나올까요? 홍 차장의 기본 태도는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죠. 대통령 좋아했다. 대통령 원하는 건 다 해주고 싶었다. 그런데 이건 아니지 않냐. 그 기조로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기조로 나올 것이다. 그렇죠. 아니 자기 충심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서 같이 모시고 술도 마셨다. 그리고 대통령한테 독대 보고도 했었다. 대통령이 나를 좋아하니까 원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이런 지시를 했을 거다. 내일 새로 나올 팩트가 있을까요? 홍장원 차장의 입을 통해서 새로 나올 팩트보다도 있는 것을 그 헌재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헌법기관 앞에서 분명하게 조리 있게 답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일 그 헌재 오후 5시에 다들 주목을 하고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아무래도 조만간 또 다시 모셔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